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말라있고 머리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쥐었다 폈을 때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잠깐 어지러워 벽을 짚었던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의 상태입니다. 피는 원래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가 조금씩 끈적해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서서히 느려지고 혈관벽에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자기 쓰러지는 큰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점점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끈적한 피는 병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피가 진해지면 작은 핏덩이가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혈관벽에는 작은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기며 그 위에 기름기와 염증, 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고 없이 길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돌덩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정 음식 하나를 기적처럼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조절할 수 있는 3가지 스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피의 농도와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습관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많은 분들이 피가 끈적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피는 거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붉은 피톨과 흰 피톨, 혈소판, 여러 가지 단백질과 기름 성분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끈적임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줄어들거나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짠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의 농도는 짙어집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누구나 수분을 잃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살갗을 통해 수분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피는 하루 중 가장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하고 손이 붓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혈관에는 순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혈당입니다.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피 속에 당 성분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혈관 안쪽 벽에는 작은 자극이 반복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흰 밀가루, 흰 쌀밥을 많이 드실수록 이런 변화는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피가 끈적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당과 염분, 수분의 균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도 문제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피를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아랫몸 쪽에 피가 고이기 쉬워집니다. 고인 피는 흐름이 느려지고 느린 흐름은 피가 굳을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적한 피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여기에 잠이 부족한 것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합니다. 혈관 안쪽 세포도 밤에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잠의 질이 떨어지면 이 회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관벽은 점점 탄력을 잃고 작은 손상들이 쌓여갑니다.
손상된 벽 위에 기름기와 염증 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서 커피는 자주 드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짠 반찬과 국물을 즐기면서도 물은 일부러 줄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밥 먹고 나서는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한두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피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끈적한 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피 상태는 지난 몇 달, 몇 년간의 생활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의 생활이 몇 달 뒤의 피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끈적한 피를 만드는 첫 번째 스위치, 바로 농도 스위치를 어떻게 끌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피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끈적한 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피의 농도입니다. 피는 적당한 농도를 유지해야 가장 부드럽게 흐릅니다. 너무 묽어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반대로 너무 진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되지만 연세가 드시면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가 점점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따로 보충하지 않으면 피의 농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물 위주의 짠 식사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한꺼번에 나빠집니다. 짠 것은 몸 안의 수분 균형을 흔들고 혈압을 올리며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때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진해진 피를 부드럽게 물켜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찬물을 급하게 들이키는 것보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삼키는 것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몸에도 잘 스밉니다. 낮 시간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 마시기보다 작은 컵으로 나누어 여러 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꺼번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일부를 빠르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마시면 피 속의 수분 농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전후에는 지나친 수분 섭취를 피하고 밥 먹은 지 30분쯤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물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줄인다는 분들이 많은데 잠들기 1시간 전쯤 소량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오히려 피가 밤사이 지나치게 진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콩팥 질환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물은 끈적한 피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만 마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농도 스위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 속에 쌓여있는 기름 성분이나 당 성분, 염증 물질까지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스위치와 세 번째 스위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2살 여성 한 분은 아침마다 손이 붓고 머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는 두세 잔 마시지만 물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 저녁 이후에는 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피가 점점 진해졌고 피로감과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2주 정도 지나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농도 조절이 변화를 만든 사례입니다. 이처럼 농도 스위치는 비교적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농도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져도 피가 쉽게 엉겨붙는 환경이 그대로라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스위치, 바로 굳음 스위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바로 피가 굳으려는 성질입니다. 피는 상처가 났을 때 피유님을 막기 위해 스스로 굳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어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굳는 기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혈소판이 쉽게 뭉치고 작은 핏덩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은근하게 염증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약한 만성염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통증이 없지만 혈관 안쪽 벽에는 작은 자극과 손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혈소판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굳음 스위치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 보내고 밥 먹은 후에도 바로 눕는 습관이 반복되면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흐름이 느리면 혈소판이 서로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뭉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활은 아랫몸에 피가 고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 속 물질은 혈관 안쪽 벽을 자극하고 혈소판을 더 쉽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굳음 스위치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끊으신 분들도 과거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굳음 스위치를 낮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밥 먹고 나서 1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음 위험을 낮추는 데에는 강한 운동보다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밥 먹은 뒤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에 가볍게 10분만 걸어도 피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혈소판이 뭉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빠르게 땀이 날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50분쯤 앉아 있었다면 2, 3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고 제자리에서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짧은 움직임이 하루에 여러 번 쌓이면 피는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세 번째는 산화를 막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품은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재료 하나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이 굳음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68살 남성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고 밥 먹고 나서는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끔 다리가 저리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니 움직임이 극히 적었습니다. 밥 먹고 10분 걷기와 매시간 짧은 움직임을 실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다리 저림과 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피의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굳음 스위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활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운동을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루에 여러 번 조금씩 움직인다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만드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위치, 바로 혈관벽 손상 스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가 아무리 묽고 잘 흘러도 혈관벽이 약해져 있다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피의 농도, 둘째는 혈소판에 굳으려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를 묽게 만들고 굳음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혈관벽이 계속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바로 혈관벽 손상 스위치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안쪽에는 매우 얇고 섬세한 세포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거나 짠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오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이 보호막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거친 벽에는 기름 성분과 염증 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마치 매끈한 유리창에는 먼지가 잘 붙지 않지만 긁힌 표면에는 먼지가 더 잘 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밥 먹은 뒤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혈관 안쪽 벽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단 음료, 흰 쌀밥 위주의 과식, 흰 밀가루 중심의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때 피 속에서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반응이 커지고 혈관 안쪽 벽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 위에 나쁜 기름이 달라붙고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벽 손상 스위치를 낮추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이나 면은 뒤로 미루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는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을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름을 적절히 드시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은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와 들기름, 올리브유 역시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잠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 안쪽 벽을 되살리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회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 생활이 몇 년간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79살 남성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밥 먹고 난 뒤 졸음이 심했습니다. 밥의 양은 크게 많지 않았지만 흰쌀밥 위주 식단과 늦은 취침이 문제였습니다. 밥 먹는 순서를 바꾸고 저녁 10시 반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든 지 2달이 지나자 밥 먹고 난 뒤 졸음이 줄고 아침 피로감도 크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혈관 벽이 받는 자극이 줄어들자 몸 전체가 가벼워진 것입니다. 혈관벽 손상 스위치는 바로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농도와 굳음 스위치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안쪽 벽을 보호해야 끈적한 피의 나쁜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스위치를 하나의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하루 구조로 묶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의 농도를 낮추는 농도 스위치, 혈소판이 지나치게 뭉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굳음 스위치, 그리고 혈관벽 손상을 줄이는 안쪽 벽 보호 스위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 되는가? 아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 녹아들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한 컵이 밤사이 진해진 피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목을 적시듯 천천히 넘기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잠시 앉아서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깨웁니다. 이것이 농도 스위치를 낮추는 첫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달걀, 두부, 나물, 견과류처럼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는 식품을 먼저 드시면 밥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폭이 줄어듭니다.
흰 빵이나 흰 쌀밥을 바로 먹는 것과는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밥 먹는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만 늦추십시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것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혈관 벽성상 스위치를 낮추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서는 소파로 바로 가지 마십시오. 10분만 가볍게 걸으십시오. 집안을 걸어도 좋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 근육을 움직여 피를 돌리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펌프를 하루에 여러 번 작동시키는 것이 굳음 스위치를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낮 시간에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 작은 컵으로 나누어 마십시오. 목이 안 마셔도 일정 간격으로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그만큼 물을 따로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2, 3분이라도 움직이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종아리를 주물러주는 작은 동작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늦은 밤 밥이나 면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밥 먹은 뒤에도 5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밤사이 피가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멀리 두십시오. 밝은 빛은 잠을 부르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을 확보하는 것이 혈관 안쪽 벽 회복에 중요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부분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나누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물 1컵, 밥 먹는 순서 바꾸기, 밥 먹고 10분 걷기, 낮 시간 짧은 움직임, 밤 11시 이전 취침. 각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이어질 때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하나에 기대를 겁니다. 물론 필요한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피의 상태는 다시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이 바뀌면 약의 효과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끈적한 피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실천은 몇 달 뒤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 스위치 중 하나라도 선택해 보십시오. 아침 물부터 시작해도 좋고, 밥 먹고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피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끈적한 피를 만드는 3가지 스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피의 농도를 높이는 농도 스위치, 필요 이상으로 혈소판을 뭉치게 만드는 굳음 스위치, 그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안쪽 벽 손상 스위치였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굳음 위험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거칠어지면 작은 핏덩이도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생활 전반을 조금씩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대단한 치료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물 1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작은 선택, 밥 먹고 10분 걷기, 그리고 밤 11시 이전 취침. 이 4가지는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복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신 물 1컵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 1컵이 쌓이면 피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가지 스위치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농도입니까? 굳음입니까? 아니면 혈관벽 보호입니까?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침물, 밥 먹고 10분, 밤 11시처럼 간단히 적어도 좋습니다. 작은 선언이 행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는 돌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